예,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근데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경제에는 굵직굵직한 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위기의 시작이 이제 중국 부동산의 하락 전환과 그리고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걸 기억할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동산 1차 하락이 촉발됐고요. 지금 중국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의 반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여전히 실거래가 허수거래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어쨌든 그런 트리거 포인트들이 있는데 중국이 부동산 꺾이고 계속 진행 중인 겁니다. 사실은 경제 위기는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를 내리면은 이게 또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이겁니다. 지금 그건 바로 중국의 미 국채 대규모 매도입니다. 이게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러의 붕괴에 대한 시나리오라든가 붕괴까지는 아니어도 달러가 약세로 가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저는 이제 미국의 몰락을 예측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달러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첫째, 제가 그러니까 각국이 외환 보유고를 쌓아둔 이게 문제거든요. 오로지 달러의 버블의 원인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금융위기 때 환율이 작살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쌓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를. 근데 그것이 달러가 아닌 무엇으로 대체될 때, 금으로 대체될 때가 바로 달러 붕괴의 시초 초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린 지. 근데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재작년부터도 조금 조짐이 있었는데 작년이 또 많이 되었고요. 올해 뉴스입니다. 올해 4월 미국 국채 보유량 또 줄어.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영국한테 내어줄 정도로 지금 국채 매입이 지금 특히 22년도 이후에 14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줄이긴 했는데 다시 하다가 이거는 진짜로 너무 많이 줄이는 지점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다시. 그러면서 중국이 모으는 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자,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금은 한국의 환율이 박살났을 때 그걸 달러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은 아주 좋은 외환 보유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려면 여기에 또 비트코인 얘기를 또 넣어야 됩니다. 왜 비트코인이 거기서 한 역할을 뭐 어쩌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음모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이 금으로 가려는 수요를 뺏어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나는 금과 비트코인을 같이 모을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폐가 불어나고 달러가 불어나고 인플레가 오니까 원래는 그게 다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이나 다 글로 가야 되거든요. 글로 가야 될 게 아니 이제 비트코인을 오히려 뭐 더 많이 투자하는 분도 있고, 이게 바로 이 비트코인을 만든 그 월가 달러 금융 세력의 책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기능이 별로 없는데, 돈 세탁 기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달러를 외국으로 가져가면서 환율에 영향을 안 치는, 그게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금으로 몰릴 돈을 코인에 한 다음에 코인을 증발시키거나 해킹으로 뜯어가 버리거나 폭락시키거나. 그래서 이 중국의 미국주 대규모 매도 플러스 이 금의 매입은 달러의 붕괴의 초입, 그리고 금의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도 있는데, 근데 금이 정직하게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견고한 차이메리카라고 하죠. 그죠? 중국은 미국의 상품을 팔고 그 돈으로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산다. 즉 미국은 중국의 국채를 판다. 이러한 어떤 공생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증시의 하락이 달러 강세의 수식은 영원한 수식은 아니다. 요즘에 벌어지고 있죠. 증시는 급락하는데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화 영향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향후 금리의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뭐예요? 미국에서 달러 세력이 할 일은 온 힘을 다해서 금 가격을 누르려고 할 겁니다. 이제 보세요 한번. 금이 오르다가 또 일정 기간 또 누르다가 또 만기 후에 또 튀어오르는, 선물로 누르는, 선물로. 지금은 개인들이 금에 지금 폭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서학개미들 매수상이 쭉 보여드리면은 희한해요. 하여튼 뭐 매수상에 일정 기간 뜨면 다 폭락하니까, 지금 엔비디아하고 반도체 상방도 지금 몇 달 뜨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또 반등하겠지만, 또 반등합니다. 보세요. 반등하지만은
이후에 만약에 서학개미 매수 상위에 골드 ETF가 뜨게 되면 그때는 일정 기간 금하락을 조심하면서 저희는 계속 저가 매입을 지금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산에 적어도 7%. 저는 지금 전체 자산에 적어도 7% 가지고 있으면서 한 10% 가지고 계셔도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얼마까지 될 거냐 저희가 자산의 30%까지를 금을 최대한 저가 매수를 하는데 아예 없으면요 그냥 올라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7에서 10%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더 10% 가지고 있다면은 2타임 더 사면 되고 7% 가지고 있다면은 3타임 더 매수를 해서 저가 매수를 해서 30%를 채워가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금은 지금까지도 많이 눌려왔어요. 이런 맥락 때문에 그래서 금을 눌러온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요. 자,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는 뭐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과거처럼 제로금리까지 갈 수가 있겠느냐, 양쪽 완화를 얼만큼 하겠느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본인의 그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양쪽 완화는 저는 나중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또 증시가 폭락하거나 디플레가 올 조짐이 보면은 또 양쪽 완화를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될 때 과연 이 화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금으로 수요가 몰리게 될 것이고, 코인은 같이 오르는 것 같지만 이미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코인은 이거저거 사라져가면서 돈을 뜯어가지 않을까. 코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도 그런 식으로 뜯어가면서 해킹으로 뜯어가면서 사람들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 코인으로 정말로 끝까지 해서 중간에 매도하고 나면 모를까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연유로 제가 금 매입을 작년 좀 오래됐죠. 금을 계속 모으자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히 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특히 작년부터 많이 강조를 드렸던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부동산 상황을 보고, 지금 미국 부동산이 상가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상가는 오히려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주택은 또 지금 너무 오르고 있어서. 그래도 참 미국은 어떤 원리대로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거예요.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상가 오피스 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재택근무 하니까는 조금 넓은 집 가려고 해서, 그리고 그래서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같이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강남권은 실거래가 허수거래로 띄우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왕건이들이 여러분 징역형이요. 이미 걔네들은 국토부랑 강남 투기 세력 정도 이러면 제 생각에 공무원들이랑 끈끈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PD수첩 나와가지고 그 반포의 그 재건축 왕 기억나시죠? 본인이 실거래가 허수거래 장난쳤다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정치인, 사법부 다 아니까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